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막 바꿔놓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원래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경험,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웬만한 기술적인 일은 다 알아서 해준다면 그럼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기회로 보는 시각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I 기술 덕분에 우리가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진짜 우리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는 왜 살지? 이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사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0년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 시절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취직이 잘 되는 공학을 전공으로 택한 거죠. 아시다시피 공학이 수학, 과학 잘해야 하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택한 겁니다. 근데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짜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전공에 모든 상관없이 1학년은 무조건 인문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 고전부터 서양 미술, 클래식 음악까지. 공학도가 가려던 길과는 완전 다른 세상을 의무적으로 탐험해야 했던 거죠. 아니, 공학만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걸요? 완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던 거죠. 글쓴이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경이로운 경험이었고 감정이 막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음악 인문학 수업 마지막 과제가 인생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해요. 작곡가 시벨리우스에 대해 레포트를 써야 했는데 그러려고 그 사람 음악을 거의 다 듣고 인색을 막 파고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깊은 공감과 감동 있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 자신만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전이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고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오래된 책?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그야말로 인류 지혜의 엑기스 같은 거죠. 인간이 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삶의 의미는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통찰을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고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심 탈레브라는 사상가가 쓴 안티프레즐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오래 살아남은 건 앞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생각해보면 고전이야말로 이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핵심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금방 사라질 지식과 영원히 남을 지혜를 말이죠. 이걸 비유로 들면 되게 와닿아요. 지금 막 유행하는 지식이나 트렌드를 쫓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파도 한번 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반면에 고전은 수천 년 동안 다져진 단단한 땅 위에 우리의 지성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MBTI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에게 충만함과 기쁨을 주는지 아는 거죠.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고 삶이 꽉 찬 느낌이 들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교육이 진짜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라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학, 예술, 철학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인문학적인 즐거움, 삶의 풍요로움이 더 이상 몇몇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누리는 미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자산이 아닐까요?